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챗 GPT 같은 AI가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 어떻게 세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의 발언이랑 관련 분석들을 보면서 AI가 단순 도구를 넘어서 일상의 동반자나 조언자처럼 변해가는 현상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그 샘 알트만이 지적한 세대별 활용법 차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 적응 속도 문제라기보다는 AI를 대하는 그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니까요. 자료 보니까 고연령층은 주로 구글 검색 대신 쓰는 느낌?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네, 정보 검색 위주죠. 근데 이제 20대, 30대는 인생 조언자처럼, 그리고 대학생들은 아예 운영체제, OS처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운영체제 비유가 좀 와닿으면서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 활용 이상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건 챗 GPT를 그냥 질문하고 답 얻는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파일이나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복잡한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를 활용해서 뭐랄까 자기만의 작업 환경 그 자체로 만들어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OS처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돌리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다양한 정보랑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특히 챗 GPT가 사용자의 이전 대화 기록을 기억하는 기능 있잖아요. 네네. 그걸 활용해서 점점 더 개인에게 맞춰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는 환경 이런 거군요. 이게 아까 말한 20, 30대가 인생 조언자로 쓴다는 거랑도 좀 연결이 될까요? 개인적인 맥락까지 공유한다는 건데 꽤 깊은 관계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알트만에 따르면 어떤 젊은 사용자들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좀 깊은 고민거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챗GPT랑 상의한다고 해요. 이미 자신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관계 같은 정보를 챗GPT에게 알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조언을 구한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들어와 있네요. 네. AI가 개인의 아주 깊숙한 영역까지 파고드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10대들이 학교 과제에 활용하는 것도 엄청 늘고 있고요. 이건 결국 AI가 단순 정보 제공자를 넘어서 개인의 어떤 사고 과정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럼 오픈 AI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개인의 삶에 꼭 필요한 AI 구독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근데 알트만의 비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사용자의 삶 전체, 그러니까 모든 대화 기록, 읽었던 책 목록,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방대한 개인 정보를 일종의 맥락, 컨텍스트로 삼아서 추론하는 AI.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삶 전체를 맥락으로요. 그건 정말 네. 여기서 핵심은 그 거대한 AI 모델 자체를 계속 다시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쌓이는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작고 효율적인 추론 엔진을 구상한다는 점이에요. 추론 엔진이요. 네, 이 추론 엔진이 AI가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답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나에 대한 모든 걸 학습하고 기억해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AI라 거의 뭐 개인 비서 수준을 넘어서는 건데요. 그렇죠. 흥미로운 건 오픈 AI가 처음부터 이런 비전을 딱 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원래 API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걸 열어놨더니 사용자들이 거기서 챗봇이랑 대화하는 걸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하더라는 거죠. 아, 맞아요. 그 발견이 중요했죠. 네, 그걸 보고 방향을 좀 틀었다는 건데 결국 사용자 행동을 관찰한 게 핵심 전략 변화로 이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초기에 GPT-3 API 공개했을 때는 사실 명확한 킬러 앱,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해야 할지가 좀 불분명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사용자들이 단순히 기능을 쓰는 걸 넘어서 그 챗봇 자체와의 대화를 즐긴다는 그 통찰이 챗GPT 출시로 이어지고 또 현재의 이런 비전까지 연결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정말 내 모든 걸 기억하고 관리해주는 AI. 생각만 해도 편리할 것 같긴 해요. 뭐 자동차 정비 예약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여행 계획 짜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미래.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네, 편리함은 엄청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렇게 내 모든 것을 AI, 특히 어떤 특정 기업이 다 알게 된다는 생각, 혹시 좀 섬뜩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그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데이터 보안 문제죠.
우리의 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빅테크 기업에 온전히 맡겨도 괜찮은 걸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사례들도 있고요. 네. 과거 구글의 반독점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정 의도에 따라서 답변이 좀 편향되게 나올 수 있는 챗봇의 취약성 같은 것들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보여준 좀 이상한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챗 GPT 자체의 오류나 너무 그냥 동조만 하는 듯한 답변 경향 같은 거 이런 신뢰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뢰성 문제, 그게 핵심이군요. 특히 아까 말한 인생 조언자로 챗 GPT를 쓰는 경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다고요.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AI의 조언이 물론 유용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편향되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정보를 줄 위험도 크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이 본질적으로 소시오패스처럼 공감 능력 없이 그냥 그럴듯한 말만 막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소시오패스요?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특히 건강이나 안전 아니면 재정 관련 조언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AI 답변을 그냥 믿지 말고 항상 비판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자료들을 살펴보니 챗GPT 같은 AI가 정말 단중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서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삶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조언해주는 역할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거의 개인의 운용체제처럼 작동하려는 시도까지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히 전례 없던 편리함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정보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우리가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중대한 질문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이나 이런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질문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정말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